리서치 4팀 최나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업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크게 화장품 기획과 개발, 소재 구매, 생산, 납품, 브랜드 개발,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수출과 같은 유통망의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사는 브랜드 업체에 해당하며 브랜드 업체의 경우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안에서 개발한 제품을 각 유통망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브랜드 업체 내에서 브랜드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 원가율은 25%이고 외주 생산의 경우 원가율이 25%에 추가적으로 외주비 5%가 더해집니다. 동사의 경우 외주 생산을 통해 운영되는 브랜드 업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통망 중 오프라인 매장 운영 시 로드샵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H&B 스토어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효과적입니다. 동사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 운영 부분에서 로드샵이 아닌 H&B 스토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산업의 성장성과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다음 화장품 무역 수지 통계를 보면 2012년 흑자를 시작으로 이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화장품의 경우 두 가지 경쟁 요인 덕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력은 니치마켓 공략입니다. 일본의 인구 구조상 일본은 중장년층이 가장 많고 10대에서 20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일본 브랜드 업체들은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잡아 중저가보다는 럭셔리,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품에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색조 브랜드의 경쟁력은 하락하였고 한국 색조 브랜드가 도약하며 교차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본 제품의 공백만은 아니라 한류 문화의 영향도 한국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중저가 색조 시장에서 일본은 브랜드가 없고 중국은 브랜드가 있는 대신 콘텐츠가 약하고 태국은 콘텐츠 역량이 돌아오고 있지만 한국보다 열이합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문화가 삶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며 한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근 H&B 스토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재가 많아지고 이는 다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한국의 화장품 수출 동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주요 수출국 현황에서 2021년 중국의 점유율이 53.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화장품 산업의 수출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장품 주요 수출국 현황을 보면 중국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오른쪽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중국인의 애국 소비로 인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의 할인으로 인해 가성비 전략이 약화됨에 따라 럭셔리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화된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국 비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외 수출국 상황 변화와 별개로 내수 시장의 경우 점차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해제를 시작으로 방한을 토대로 한 해외 인바운드 수요 증가 덕분에 국내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때 올리브영이 한국의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을 약 85%의 비중으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화장품 기업의 국내 실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크게 화장품 사업과 리빙 및 웨딩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매출액 비율을 보면 화장품 사업이 전체 사업 중 9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화장품 사업에서 국내 매출액이 28.1%로 해외 매출액이 64.4%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부분의 화장품 사업 매출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화장품 사업의 브랜드는 롬앤입니다. 롬앤의 주요 타겟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롬앤은 립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성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해외 매출 비중 안에서 일본향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에서 30%를 차지하고 해외 수출 국가 중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출 국가 매출액 변화를 보면 중국 내 수출의 감소에 따라 일본 매출이 증가하며 이를 커버하였고 대만과 베트남과 같은 기타 국가에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수출액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의 온 오프라인 판매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올리브영과 전략적 파트너사 관계로서 올리브영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롬앤 브랜드 자체도 올리브영 내에서 최상위 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사몰, 소셜 커머스와 오픈마켓, H&B와 면세점, 수출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H&B와 면세점 부분의 판매 경로 매출 비중이 가장 증가하고 있고 다음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리브영에서 동사의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으면서 22년 3분기에 새로운 유통 채널인 면세점을 롬앤 제품을 공급하면서 추가 매출의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사의 롬앤이라는 브랜드는 인플루언서 기반의 마케팅을 바탕으로 하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을 바탕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광고 선전비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와 더불어 현관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올해 20대 후반을 타겟팅으로 하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입니다. 소비 여력이 높은 고객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향 책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P와 Q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일본 중심의 해외 수출 확대입니다. 최근 한국 브랜드사가 점차적으로 일본에 유입하는 상황 속에서 롬앤은 일본 유명 화장품 플랫폼 앳코스메에서 립 제품 10위 안에 드는 유일한 한국 브랜드입니다. 또한 23년 2분기 일본 유명 캐릭터와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년 하반기에서 20년도 상반기에 캐릭터와의 콜라보건으로 인해서 매출을 올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일본향 해외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롬앤이 일본 내에서 주로 드럭스토어를 중심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며 빠르게 일본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본 편의점에서 추가적으로 입점을 하면서 이에 따라 일본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오프라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영업 전략으로 판단이 되며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신규 브랜드 런칭과 동시에 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출시 SKU의 지속적인 운영 비율입니다. 동사는 월 평균 8개의 SKU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로 평균 80% 이상의 SKU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품과 콘텐츠를 동시에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더더욱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반의 판관비 관리입니다. 앞서 기업 분석에서 설명하였듯 동사의 브랜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대표 경쟁사 클리오와 다르게 매출 총 이익 부분에서는 동사보다 우위에 있으나 판관 비율이 동사보다 높아서 결과적으로 수익성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동사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관비 관리를 바탕으로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기초 화장품 카테고리가 부재한 상태로 단일 브랜드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쟁사인 클리오의 경우
페리페라, 구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하며 다양한 타겟층을 대상으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에서 일정 비율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사에 비해 분산적 매출 발생이 어려운 점이 동사의 리스크입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와 피어 그룹 선정 아이디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롬에는 타겟층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내수 매출과 해외 매출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22년 3분기 이후로 새로운 유통 채널인 면세점에서 분기별 약 9억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40억 원의 추가 매출액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신규 브랜드 런칭의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은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데 제외하였습니다. 피어그룹 선정의 경우 화장품 산업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클리오, 에이블시&씨, 아모레퍼시픽으로 좁혀졌으나 에이블시&씨의 경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며 퍼 산정이 어려워 제외하였고 클리오의 경우 화장품 사업에서의 매출 비중이 100%이고 동사와 유사하게 색조 화장품 비중이 약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아모레퍼시픽에 비해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하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도 예상 EPS는 882원으로 타깃퍼 25배를 적용하여 상승 여력 71%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